제발 딘 헤이즈 콜라보 한 번만 더 해라 진짜. 그러니까 일단 딘 앨범부터 나와라 제발. 딘 앨범 나오고 본인 등판 나오자.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헤이즈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본명 장다혜. 네, 맞고요. 출생 1991년 8월 9일. 나이는 30세.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을 보낸 곳은 마산이고 대학은 부산에서 다녔다. 네, 정확합니다. 신체는 165cm, 전 166.7cm입니다. 별명은 대왕떡. 떡이라는 호칭이 붙은 이유는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왕떡, 그리고 제 팬분들은 떡들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장불티? 제가 이제 태연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태연 선배님이 불티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내 이름이 장불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장불티가 됐고 2014년 1월 17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와, 멋지다. 왼손 손날에는 헤이즈 레터링 타투가 있다. 아티스트 헤이즈로서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각오를 몸에 새겼다고 한다. 사실 이거는 좀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를 나가기 전에 지금은 이 얼굴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제 외모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특색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성형을 권유를 받았었죠. 그때는 또 강아지상이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눈꼬리 내리는 수술을 하던지 광대를 치던지 해라 강요를 받다가 나한테 특징을 새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손날의 타투였어요. 마이크는 앞으로 계속 질 테니까 매력 있는 얼굴상인 뱀상 외모와 뱀상 외모기도 하고 막 또 공룡도 닮았다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좀 센 언니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순둥이에 눈물도 많다. 언프리티 랩스타 2에 나갔을 때 랩을 하려고 나간 건데 상대방 디스를 시켜서 힘들었다고 한다. 힘들었죠. 그래서 졌어요. 대패배. 꼭 해야 되죠. You okay? You okay?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Yeah. 뭐 이건 다시 태어나도 기억날 것 같은데. 저 잔뜩 쫄아 있는 거 좀. 이건 지금 해도 못 이겨. 진짜 못났다. 이게 바로 키디비의 헤이즈 적성 찾아주기라는 디스전인가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노래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키디비 언니랑은 뭐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언니 고마워, 내 적성 잘 알아봐줘서. 현역 가수들 중 가장 유명한 탱덕후로 잘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와, 저 때 너무 떨렸어요. 뒤로 나가는 거 봐. 어떡해, 너무 떨고 있는 게 난 보여. 요정님, 여신님, 왜 저래? 네, 감사합니다. 니마야. 진짜 DM이 왔어요, 그 이후로. 언니가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 주셨어요. 진짜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처음 만난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핸드폰 번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날 언니를 가까이서 보고 언니의 정말 팬이라는 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의미가 깊었는데 이 이후로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연예인들끼리 예의상 팬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데 헤이즈는 레알 찐이다. 저건 진짜 트루 러브입니다. 클럽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진짜 막 홍대 막 그 유명한 막 NB 클럽, 이게 너무 옛날인가? 어쨌든 제대로 된 클럽에 놀러 간 적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꿈에 시아준수가 나왔는데 그 후로 팬이 됐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니홈피에 날짜를 적어놨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이거 뭐냐고 물어서 말해줬는데 남자친구가 나야 시아준수야 라고 물었는데 시아준수라고 했다가 찾았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니홈피가 아니라 그때 이제 세이클럽이었는데 그 뒤에 알림말 같은 게 있었어요. 뭐 남자친구랑 사귄 지 며칠 이런 거를 쓰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시아준수 선배님 꿈을 꾸고 나서 이제 1이 추가돼가지고 시아준수 선배님 그때 제 꿈에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땅 속에 관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주신 게 시아천수 선배님이에요. 어떻게 팬이 안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마 가수의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선수 손아섭에 따르면 본인과 같은 세무사를 이용한다고 한다. 네, 저 이 영상 봤어요. 이분이 헤이즈를 아냐 했더니 아, 그 사람 저랑 같은 세무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손아섭과 헤이즈 누가 더 뭘까요? 제가 이게 선수분들에 대한 수입에 이해도는 없지만 저희 세무사님이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거의 탑인 걸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뭐 모르겠네요. 헤이즈 엔줄라의 6,267만 회네요. 이게 제 인생의 첫 뮤직비디오였어요. 촬영할 때 일단 제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카메라 앞에서 근데 이 친하지도 않은 어떤 남자 가수랑 막 친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딘 씨는 그때도 너무 잘하는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어렵고 재밌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여전히 트렌디하다. 아직도 유행이 이 둘을 두고 갈 수 없나. 너무 감동적인데? 유행아 계속 날 두고 가지 마. 이거는 진짜 이건 그날 당일에 엔줄라이 끝나고 요거를 찍었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1시간 만에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엔줄라이를 찍고 피곤에 쩔었을 때 빨리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찍었죠. 제발 딘 헤이즈 콜라보 한 번만 더 해라 진짜. 그러니까 일단 딘 앨범부터 나와라 제발. 아니 본인 앨범이 나와야 뭐 다른 가수랑 콜라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캠이면 거의 악동 뮤지션 거의 남매라고? 남매가 뭘 이렇게 오래 못 봐.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잘 지느냐. 아유 진짜. 저도 딘 앨범을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딘 앨범 나오고 본인 등판 나오자. 아 헤이즈 선수. 와 97만 회나 됐어? 시작부터 울 뻔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눈물 날 것 같다. 근데 저는 진짜 무대 위에서 안 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 축제들에서도 계속 울컥했는데 엄청 참아냈죠. 근데 어떤 학교에서 왜 안 울어요? 막 이러면 참은 거예요. 네. 헤이즈 해프누연 우연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좋네요. 흥했으면 하는 분 중 한 명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오, 흥했으면 한다니 헤이즈가 여기서 언급되는 래퍼들보다 더 잘 벌걸요? 뭐 돈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헤이즈 돈 개 잘 버는 걸로 알고 힙합 씨는 헤이즈를 잊으면 안 됨. 헤이즈가 힙합을 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힙합 너무 사랑해요.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왔을 당시에도 말랑말랑한 힙합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제가 하는 음악들이 저만의 색을 가진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잊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헤이즈 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매우 많이 나뉘더라고요. 발라드 가수가 굳이 랩 잘할 필요 없다고. 제가 발라드 가수가 돼버렸군요. 여기서 날 잊었네. 못하는데 음악은 잘 뽑죠. 음악이라도 잘 뽑았으니 됐다. 자, 새 앨범에 랩 들어가나요? 새 앨범에 랩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헤이즈식의 랩이죠. 그래서 힙합 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쇼미 여성 프로듀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안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출연해야만 하잖아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가 많군요. 헤이즈는 못생긴 것에 가깝나요? 예쁜 것에 가깝나요?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못생김, 파충류 닮음. 그러니까 공룡이 파충류였나? 공룡은 귀엽잖아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헤이즈 신보의 제키와의 참여? 안 하와. 제가 제키와이 씨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작업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언제든 함께 하고 싶어요. 헤이즈 킬링벌스 존나 마음에 안 드는 점 소신 발언 하나 한다. 아이 정말 이거 없어서 아쉬움 기대했는데 돈 벌지마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이거 있었으면 더 아쉬웠을걸?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걸요? 그터라뇨? 헤이즈는 이제 래퍼는 아닌가? 보컬만 하네. 예전에 디니랑 작업했던 곡들 좋았는데 이 곡이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도 저는 이런 깔의 랩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들어봐 주세요. 디니 헤이즈한테 랩 말고 보컬 해보라고 추천해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루머가 생성됩니다. 국내 래퍼들 돌업. 또 귀여운 사진 하나 나오겠네. 귀엽네. 아니 죄송한데 저는 이때 진짜 꾸민 거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귀 밑 5cm였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눈썹이 왜 저렇지? 눈썹이 왜 없냐? 올해 입실렌티 최종 라인업이 홀리뱅, CK, PH1, 박재범, 헤이즈, 싸이, 아이들, 레드벨벳. 올해 라인업 좋았네. 고대 재밌었겠다. 너무 짱이었어요. 무슨 붉은 악마들 같았어요. 월드컵에. 헤이즈랑 태연 조합도 보고 싶다. 둘이 친하잖아. 언젠가 나올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언니랑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다리거나 막 기대하진 마세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헤이즈 어디 아파? 엄청 말랐네. 그쵸, 아팠었죠. 작년 말에 몸이 엄청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 6kg 다시 찐 건데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열심히 치료받고 하면서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헤이즈. 그러니까 쌍둥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출합법이야! 조금만 더 방황하고 뭐 추억이죠. 노래 제목대로 갑니다. 제목 신중하게 지으시고요. 방황 많이 했습니다. 참 감사한 앨범이죠. 크루셜스타하고 헤이즈 둘 다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 많이 나겠다. 이 노래를 듣지 않죠.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곡이고 이분도 이 노래를 들으실까요? 이제 와서? 근데 뭐 듣는다고 해서 뭐 추억이죠, 추억.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즈라는 또 앨범이 있고요. 그때 제가 드레이크의 Shot For Me라는 음악을 듣고 되게 영감을 받아서 좀 제 식으로 표현을 한 곡이고 나를 좀 잊고 클럽이라도 좀 가서 놀아라 라는 식의 가사를 쓴 곡입니다. 우와! 2015년 2월에 언프리티 랩스타 나가셔야지 여기서 뭐 하세요? 꼭 나가셔서 랩 스킬과 님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이번 어디 계시지?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수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살 빠지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와, 성지순례 글이 되었구나. 저도 달아요. 헤이즈 다음 앨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헤이즈 곡 다수는 평생 트렌디할 예정. 유행이 날 못 놓나 봐 진짜로. 아 자켓 왜 이러냐. 이게 도넛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그림판으로 만든 자켓인데 이때는 유행이 별로 안 나봐요. 근데 커버 너무 이쁜데라고 써주신 분이 있네요.
사진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쉬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흔적들은 남겨두고 부정하지 맙시다. 딱 차인 애들이나 듣는 정신승리 노래. 그쵸, 저도 정신승리 하면서 쓴 거였죠. 우리과 몇 년 연속 같아 전설의 레전드로 불리죠. 이 노래 이 댓글을 랩하는 거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공부 열심히 했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하려고 4.5를 받았어요. 엔줄라이 앨범은 플레이 하실 때가 됐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앨범이에요. 7월 캐롤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오, 6월 3일에 달아주셨어요. 헤이즈 앨범 중 퀄리티는 이 앨범이 갑. 멜로나 명반 언제 주냐? 언제 주실 거예요? 너 먹구름 비. 진짜 이 자켓만 봐도 저는 아련하고 몽글몽글해요. 저는 이 앨범이 헤이즈를 열어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널 너무 모르고와 비도 오고 그래서가 지그 둘이서 싸웠던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몰랐던 그런 앨범입니다. 벌써 5년 전이구나. 그니까요. T가 F에게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T였던 거죠. T였을 때를 후회하며. 해픈. 티네이션이라는 회사로 와서 처음 제가 이제 만들었던 앨범이고 1년째에도 차트인 중 지금도 차트이니까 사인 위에 있네요. 셀럽 위에 있는 헤이즈.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로 영광입니다. 이 앨범은 내가 엄마가 필요해 라기보다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에 이제 쓰게 됐던 곡입니다. 댓글이 다 길어요. 진짜네요. 자기 엄마에 대한 이 노래를 듣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이 부분을 들으면서 많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나중엔 보호의 역할이 바뀌더라고요. 이 노래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이 노래 성공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니 되게 뿌듯하네요. 제 정규 2집 언두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 앨범은 두 마디로 추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 하지만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고 이번 앨범에 또 조진님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IM님 기리보이님 여자아이들의 민니님 이렇게 네 분께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난 민니만 믿지. 여러분 민니 믿니? 믿어. 진짜 음색 최고. 녹음 현장에서 그의 라이브를 탁 실제로 들었을 때 와 이분은 라이브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가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IMC 진짜 그 저음 미쳤어요. 그리고 가사 너무 잘 쓰시고 기리보이 씨께도 이번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지님과 또 첫 작업이었는데 목소리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본인 등판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나오려나 했던 것들이 다 나왔고요. 근데 뭐 다 저니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럼 본인 등판 헤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케이